퇴근길에 만나는 뉴스 소셜 라이브 이브닝 박상욱입니다. 어제는 제9호 태풍 마이삭 소식을 특보로 전해드렸었는데요. 참 요즘 보면 마치 코로나19는 디폴트처럼 있는 데다가 매주 찾아오는 태풍에 정말 걱정할 것들이 너무 넘치는 그런 요즘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우리 시민들의 걱정, 전공의들이 집단 휴진에 들어간 지 오늘로 이제 14일이 지났습니다. 의료계가 내부 합의안을 만들었지만 아직 이 내용이 정부에 전달되진 않은 상황입니다. 이 싸움, 승자 없는 이 싸움이 과연 언제 끝날지도 중요하겠지만 무엇보다 더욱 중요한 것 바로 이제부터입니다. 지역별 의료 격차를 줄이고 공공의료를 어떻게 확충할지 진지하게 그 방법을 고민해야 할 그 때가 왔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오늘 소셜 라이브 이브닝이 먼저 시작을 좀 해보려 합니다. 오늘은 지역 의료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고 또 물어보는 시간을 준비했습니다. No! 네, 오늘 소셜 라이브는 영상 통화로 진행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원도 원주에서 활동하고 계신 의사 한 분을 모셨는데요. 원주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 밝음의원의 김종희 원장과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제 목소리 잘 들리시죠? 예, 잘 들립니다. 네, 먼저 저희 시청자분들께 간략하게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저는 원주 의료복지사회협동조합 밝음위원회에서 이제 가정의학과 의사로 일하고 있는 김종희라고 합니다. 저희는 이제 1차 의료기관에서 다양한 기본 1차 진료를 하고 매주 화수목에 저희 원장님은 이제 네 분이 같이 진료하고 있는데 진료실의 진료 이외에 진료실 밖의 활동, 그러니까 왕진, 장애인 주치, 촉탁이 이런 활동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 왕진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요. 먼저 이제 병원을 직접 찾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부터 좀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 병원을 찾는 분들은 그럼 보통 어느 정도 거리에서 오시는 건가요? 원주시는 이제 원주 시내하고 그 이외에 여러 읍면들이 있어서 도농 도시이기 때문에 좀 멀리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한 1시간 정도 걸리는 분들도 있고 또 그쪽에서 오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버스가 이제 서울처럼 빈번하게 있지 않기 때문에 1시간이나 2시간만 한 번씩 있어서 오전에 일찍 버스를 타고 와서 진료를 받고 또 은행 업무도 보고 장도 보고 뭐 이런 식으로 치료를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네. 앞서 이제 설명해 주시기를 매주 목요일마다 왕진을 가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목요일이면 이제 오늘인 거죠. 네, 그럼 네. 왕진을 하러 그럼 얼마나 멀리까지도 다니시는 건가요?
음, 저희들은 이제 원주에서 한 1시간, 1시간 반 정도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이제 횡성 같은 경우는 원주에서 가까운 횡성 부위는 한 30분, 40분인데 거기서 좀 더 들어가는 횡성 지역 같은 경우는 거기서부터 한 3, 40분이 더 되기 때문에 1시간 넘게 1시간 20분 정도 걸리는 거리까지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것을 지금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매주 목요일 또 다른 요일도 같이 하고 있는데 그날은 이제 그런 네네. 병원에 찾아오지 못하는 분들을 위한 서비스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시간을 내서 지속도 하고 있고 평소같이 멀 경우는 이제 그쪽에 또 여러 환자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쪽에 있는 환자들의 동선을 확보해서 필요한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보통 왕진 보는 환자분들은 어떤 질환들을 앓고 계시는지도 좀 궁금해지는데 수년간 왕진을 나가면서 아무래도 지방의 의사가 정말 부족하다는 것 몸소 느끼셨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통계를 좀 찾아봤는데요. 주요 예. 대도시를 제외하고는 이제 인구 1000명당 의사의 수가 2명이 채 되지가 않았었습니다. 현실에서 보신 그런 모습들은 어땠나요? 의사가 부족하다 이런 게 저희 같은 경우는 제가 알고 있는 동료 의료기관들 같은 경우 의사를 구하기 위해서 1년, 2년에 걸쳐서 못 구하는 의료기관도 굉장히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료기관은 이제 앞으로 이런 이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더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 의료 인력을 채용을 할 때 어떻게 될까 좀 그런 의사의 부족이 간접적으로 다른 동료 의사들로부터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런 문제를 해결을 하기 위해서 나온 정책적인 대안이 바로 이 지역 의사제인 것 같습니다. 이 의대 정원을 늘려서 지역 의사를 뽑고 또 한 학년 정원이 49명인 공공의대를 만드는 방안이 거론이 되고 있는데 실제 지방 의료 현장에서 보시기에 이게 효과가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역의사제하고 공공의대, 지역의사제라는 말이 어떤 아주 구체적으로 많이 다듬어지고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해서 논의 과정 속에서 지금 풍성하게 숙성된 상태는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능성과 또 부정성, 긍정성을 놓고 여러 가지 의견들이 이렇게 오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조금 곰곰이 생각해보면 지역의사제라는 말이 결국은 그 지역의 자기 삶의 터전으로서 또 그 지역에서 뿌리 내려가는 그런 의사들을 많이 만들어낸다는 건데, 그러면 사실상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밀접한 거는, 의료기관에서의 어떤 서비스와 더불어서, 이 지역에서 필요한 서비스에 내가 할 일이 있구나. 그런 의사들이 굉장히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제 의협이나 대전협 같은 의사단체에선 이제 지방 의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인원을 늘리는 것이 아니라 뭐 수가를 올린다거나 하는 그런 경제적인 요인이 필요하다라고도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원장님께서 보실 때는 이 수가가 해결책이 될 수 있을까요? 음, 그러니까 수가는 하나의 일부분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제적인 보상, 충분한 내가 하는 일에 대한 정당한 보상, 그런 것이 이제 당연히 이제 어떤 유인 동기가 될 수 있겠지만, 저는 이거 수가를 상승시킨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의사들이 내가 연고도 없고 내가 거기서 꾸준히 일할 어떤 사회적인 문화적인 교육 그런 것이 충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나는 이쪽에 내려가서 일을 하겠다 하면서 선뜻 결정하기는 좀 힘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네. 이제 저희 제작진이 중소도시 응급실에서 일을 하고 계시는 의사분과도 좀 이야기를 나눴었는데 합당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것 못지않게 강조했었던 부분이 바로 의사 스스로의 사명감 또 의지가 없으면 할 수 없는 일 이런 말씀도 해주셨었습니다. 원장님의 생각과도 어느 정도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최근에 이제 집단 휴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와 같은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런 의사분들이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분들께서도 한번 살펴봐 주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자, 이제 의사 단체에선 그런데 이 공공의대가 아무래도 실력이 부족한 의사를 양성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주장을 또 하고 있습니다. 실제 지난 화요일에 저희 방송에 이제 의협 대변인께서 출연을 했었는데 일본의 자치의대 사례를 들어서 자치의대 출신은 실력이 없다라는 평판이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원장님 생각은 좀 어떠신지요? 제가 일본의 자치대를 일단 모르고 뭐라 말씀드릴 수는 없고, 그래, 실력 있는 의사가 예. 할 때, 그 실력 있는 의사가 어떤 의사를 말하는지에 대해서 이 주제 가지고도 여러 차원의 여러 다각도의 이야기가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응급수술이 필요한 환자일 경우, 그 의사를 담당하는 의사는 그만큼 수술 경험과 주어진 어떤 여러 가지 수술 어떤 설비 이런 것이 충분히 잘 갖춰진 곳에서 필요하겠지만, 그 반대로 지금 특히나 이제 코로나 시기를 보면은 떤 사람의 어떤 질병이라든가 생명의 안정성이라는 게 감염병과 감염병으로 인해서 만성질환 문제, 또 정신건강 문제, 그리고 시설 요양원 같은 데 같은 경우는 가족과의 면담이 안 되는 과정에서 굉장히 많은 어떤 무기력증에 쌓이게 있고, 그래서 이런 전 사회적인 어떤 모든 분야의 어떤 질병, 질환들이 한 사람, 모든 사람한테 이렇게 포괄적으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력 있는 의사는 다각도로 바라봐야 되는데 수술 같은 경우는 또 그런 분야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1차 진료를 볼 때 이런 다양한 어떤 분야의 의료를 포괄적으로 종합적으로 이해하고 다가가려는 그런 어떤 과정의 어떤 포괄적인 진료를 수행할 수 있는 의사들이 더 많아져야겠다. 그러니까 다양한 측면의 실력 있는 의사를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중증 환자 치료나 이제 응급수술 같은 상황에서 우리 시민들의 입장에선 뭐랄까요? 수술 경험이 있는 기왕이면 또 이제 수술 경험이 많은 의사를 찾고 싶어 하는 것이 어찌 보면 당연한 마음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공공의대에서도 지금 나오고 있는 이런 우려와 다르게 실력이 있고 또 지역에서 활약할 그런 의사를 양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공공의대에서요. 음, 네네. 공공의대를 어떻게 구성하느냐, 저도 참, 그다지 이렇게 깊이 생각을 못 해봤고, 그러니까 지금 공공의대, 지역의사제, 의대 증원 이런 것이 같이 연결되는 건데, 지역에서 뿌리 내리는 의사들은, 그 뿌리 내릴 수 있는 어떤 사회적인 여건들이 충분히 마련돼야 되겠고, 그리고 공공의대를 졸업하고 나서 공공의료 영역에서 일을 할 때, 그 공공의료에서 일한다는 것에 대한 어떤 자부감, 어떤 자신스러운 뿌듯함들이 떻게 형성되느냐, 이런 이제 공공의료의 어떤 매력이라 할까요? 이런 것이, 그래서 우리가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해 나가야 되는 입장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저희가 이제 관심을 갖고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지금 공공의대 과정에서도 이런 이제 찾아가는 서비스,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공공의료의 중요한 한 부분으로 예방적 공공의료라고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응급상에서 수술을 잘하고 생명의 안정을 지키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전에 예방적인 어떤 공의료 역할로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가 더 확장돼야 되고, 그래서 이런 이제 공공의료를 어떻게 우리가 구성할까에 대한 논의와 더불어서 그런 것이 교육 과정에서 잘 이어져야겠고, 실제 지역에서 일할 수 있는 어떤 공공병원 그리고 공공의료 서비스 그런 것들이 잘 갖춰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제 저희 방송이요, 원장님, 이렇게 유튜브, 뭐 페이스북, 네이버 TV 이렇게 온라인 디지털 플랫폼을 통해서 라이브가 되고 있는데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여러 의견도 주고 계십니다. 유튜브에서요, 아이디 바나나 까기 장인님께서는 아무쪼록 잘 타협을 해서 의사 선생님들이 하루빨리 환자 곁으로 올 수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의견도 주셨고요. 아이디 조원영님, 강원도에서 1시간 반이면 정말 어마어마한 거리인데 아무래도 이제 왕진 다니시는 것에 대한 그런 의견이신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아이디 이동원님, 왕진이라는 게 마을을 다니면서 진료를 하신다는 건가? 또 이런 의견, 목소리, 궁금증들이 있었는데요. 뭐랄까요? 일단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그렇다면 왕진을 다니시면서 혹시 정말 의사가 꼭 필요한 그런 환경이구나 이런 걸 느끼시게 됐던 어떤 계기랄까 그런
사례가 좀 있었을까요? 지금까지 이제 원주에 계시면서. 왕진에 대해서 이렇게 굉장히 잘해야겠다, 관심을 해야겠다, 그런 생각을 갖게 된 계기를 예, 예. 말씀하신 거예요. 음, 어, 저는 이제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 중에 이런 환자가 있었는데 굉장히 이제 그 불면증에 시달리고 그리고 소화장애 굉장히 심하고 굉장히 불안감이 쌓이고 근데 그 환자가 왜 그런가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제 남편은 이제 손해 위축증으로 굉장히 걷기가 힘들고 그리고 최근에 그 월세 어떤 자기 집이 전세금이 100만에서 200만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이제 그 집에 갔더니 한눈에 이제 작은 두 방에 어머님이 계시고 남편이 있고 이 아내 되는 분이 온 가족을 책임지고 있는 입장에서 이 분이 얼만큼 이렇게 이제 이게 불면증으로 호소해서 왔지만 그 생활 속에서 겪는 어려움이 있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아프게 된 어떤 삶의 어떤 여러 가지 이유들을 잘 들여다보고 거기서 어떤 해결점을 마련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런 측면에서 그런 이제 우리가 진료실에서 만나는 환자들 같은 경우는 어떤 증상을 중심으로 만나게 되고 그에 맞춰서 어떤 질환일까를 검사와 약 처방으로 다가가게 되는데 진짜 왕진을 통해서 가게 되면 우리들이 의사들이 몰랐던 여러 가지 그 질병이 발생하게 된 이유나 조건 같은 것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분들이 지금은 이제 응급의료, 어떤 재난 상황에서의 어떤 생명의 안전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그런데 광범위하게 굉장히 보편적으로 온 사회가 이제 고령화 시대에 고립된 사회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고립되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건강 문제를 우리가 어떻게 해결할까? 결국은 공공의료 영역에서 이렇게 의료기관에 찾아오지 못하는 환자들에 대해서 적절로 필요한 서비스를 수요자를 찾아내고 그 사람이 건강할 수 있는 어떤 적절한 의료 서비스가 진행될 수 있도록 그런 활동이 확장되어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인적 자원에 대한 이야기를 주로 해왔다면, 지금부터는 좀 시스템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누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렇게 매주 방방곡곡 왕진을 다니는 의사의 입장에서 원장님이 생각하시는 이 바른 공공의료 어떤 모습일까요? 바른 공공의료예요. 네네.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그 공공의료의 여러 가지 분야를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 지역 병원에서 응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그 환자를 적시에 치료할 수 있는 여건을 해서 각 권역별로 만드는 게 필요하겠고,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어떤 사회적인 이제 많은 투자와 인력에 대한 투자, 그런 것이 진행이 돼야 되겠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의료기관 중심의 공공의료 이외에 이제 의료기관을 넘어서는 지역사회에서의 의료 활동이 또 하나의 축으로서 굉장히 발전됐을 때 이제 예방과 치료가 같이 좀 맞물리면서 어떤 큰 질병으로 또 사망에 이르는 과정까지 이르지 않도록 미리 예방을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치료가 같이 가는 공공의료 그런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할까에 대해서 다각도로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유튜브에서 아이디 조원영님께서 지역 의사는 밀착형 의사를 원한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또 의견도 주셨습니다. 또 이제 아이디 요요 없이 차차차차님, 지역이 진짜 필요로 하는 의사는 그 지역에 사는 환자들한테도 물어봐야 하지 않을까요? 대부분 큰 수술한다고 하면 서울에 있는 큰 병원을 가서 하고 싶어 합니다. 이건 지방이 아니라 수도권 사는 사람들도 같은 마음이죠.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이제 지방에도 그러니까 이제 각 지역마다 제대로 된 의료기관, 제대로 된 공공의료기관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는 아무래도 시민사회 또 의사단체 모두가 어느 정도 공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던 응급의학과 전문의 같은 경우에도 이분도 이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응급의료는 복지 중에 복지다.
또 이제 시골에도 소방서는 다 있다. 이런 이야기까지도 해주셨었는데 지역의 응급 상황에 대처가 가능한 의료 시설에 대해선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뭔가 지금 현재 뭐 충분하다, 부족하다, 혹은 부족하다면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된다?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음, 그리고 이제 응급의학에서 제가 응급의학을, 그러니까 지역에서도 이제 응급 상황에 처했을 때 제때 치료받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마련돼야 된다는 건 누구나 동의할 것 같습니다. 실제 그런 것이 더욱더 확장돼야 되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투자가 돼야 될까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지금 같은 경우 수도권 같은 경우는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들이 밀집돼 있고 그만큼 인구가 많은 상황인데 농촌으로 넘어갈수록 인구가 굉장히 적고 그 안에서 이루어지는 여러 가지 응급상에 대해서 적절한 규모의 대처할 수 있는 응급의료기관을 어떻게 마련해야 될까? 그런 건 항상 자원과 인력 그리고 지역사회에서 가능한 범위 이런 것들이 같이 논의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인 방안, 어떤 구체적인 방안일지에 대해서는 저도 잘 모르겠고 좀 그런 이야기를 같이 논의해 가는 자리가 굉장히 많아졌으면 좋겠다는 생각합니다. 네. 그렇다면은 현재 이제 원장님께서 왕진을 다니시면서도 뭐랄까요, 동료 혹은 후배들이 좀 더 같이 더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더 많이 이렇게 왕진을 함께 다니는 그런 동료들이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혹시 드신 적이 있으신지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찾아가는 의료 서비스로는, 이제 왕진 제도는 작년 말쯤에 생겼으니까 아직 1년이 안 됐고, 장애인 주치 같은 경우는 2년이 넘었었는데, 그 제도가 이제 처음 시작하는 거지만, 원주권만 하더라도, 장애인 주치로 활동하는 데가 발급령과 원주 의료원, 그리고 왕진 서비스를 하는 곳이 주위에 잘 못 들어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고립되어 있는 농촌 사회에서 왕진 수요가 많을 때 그런 것을 같이 할 수 있는 의료기관과 의사들이 많이 아, 나오고 그러면 각자의 경험들이 더욱더 이제 풍성해지고 이런 과정에서 우리 지역에서 필요한 예방적 공공의료는 어떻게 설계되고 어떤 준비가 필요하고 어떤 요구를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얘기들이 풍성하게 진행될 수 있겠는데 지금 현재 상태는 그런 참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좀 부족한 상태라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원장님께서 보시기에 그런 참여를 좀 더 북돋기 위해선 어떤 게 필요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음, 그러니까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분의 왕진을 갈 때 먼 거리 같은 경우는 이제 1시간 반. 그래서 이 지역비를 여러 군데 갈 때 하루에 몇 군데를 못 가거든요. 네 군데, 다섯 군데 또는 여섯 군데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래서 그 굉장히 대다수의 의료기관에서 진료실을 잠깐 하루나 반나절 빼고 외부에 나간다는 게 쉽게 결정한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적절한 수가는 굉장히 연구되고 이제 수가 더 적절한 수가 마련돼야 될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페이스북에서 아이디 백혜연님께서 이런 질문도 주셨습니다. 실력 있는 1차 의료기관에 지역 의사를 배출하려면 기본적으로 충실한 의대 교육이 우선일 겁니다. 현재 정부의 공공의대 설립만으로 그런 의학 교육이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이런 질문이 있었거든요. 어떠십니까? 공공의대라는 거는 하나의 이름일 뿐이고 그 안에 어떤 내용을 담길 건가에 대해서는 사실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만약에 이렇게 지금 정부와 의협과 사회 여러 어떤 공감대가 이루어져서 그 방안이 공공의대가 되든 어떤 다른 방안이 되든 그게 됐을 경우 그 안에 담길 어떻게 구성할 거에 대한 소프트웨어는 지금부터 논의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현재 아까 말씀드린 이제 차대한 의료 서비스가 2년 넘게 지금 진행되고 있지만 의대 교육 과정이라든가 의료인의 양성 과정에서 교육 과정에 예를 들면 왕진 의료라는 과목이 생성된다든가 타자한 의료에 대해서 우리가 의료인들이 어떤 걸 준비해야 될까 그 안에서 어떤 지역사회 자원과 어떻게 관계를 맺어야 될까 만나는 요양보호사, 간호사, 또 사회복지사 는 어떤 관계를 맺어야 될까 여러 가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굉장히 많고 그런 이제 교육 과정도 설계가 돼야 될 거고
공공의대가 만약에 생긴다면 그 안에 굉장히 근데 이거는 우리 사회에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굉장히 많은 투자와 관심과 어떻게 하면 잘 될까에 대한 그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출범할 때 뭔가를 기대해 볼 수 있는 것이고 지금같이 여러 가지 서로의 어떤 여러 가지 다른 이견, 또 갈등 상황에서 그런 것을 넘어서서 어떤 공감대가 형성되는 과정 속에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좀 기회를 볼 수 있을 거라는 좀 과제의 상태라고 생각됩니다. 네. 또 이제 지금 이렇게 방송을 지켜보면서요, 우리 원장님의 일상에 대해서 궁금증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유튜브에서 아이디 김경모님, 만약에 강원도의 상황에서 1차 진료가 아니라 응급 환자가 발생한다면 환자들이 주로 어디로 가나요? 이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응급상황이 생기면 이제 응급실, 여기는 이제 원주 기독병원도 있고, 2차 큰 병원은 이제 성지병원도 있고, 여러 병원들이 있기 때문에 원주 의료원과 함께. 그래서 그런 곳으로 응급상황일 때는 응급실에 갈 수가 있는데, 실제, 그 환자, 집에서 앓고 있는 환자를 보시는 분이 의료적인 판단을 하기 어려운 상황들이 또 있게 됩니다. 제가 경험한 한 사례는 요양보호사 선생님이 돌보고 있었는데 그 집에서 어르신이 이렇게 힘들게 화장실 가고 앉고 이런 게 가능했었는데 좀 다리가 붓고 숨이 좀 쉬는 게 좀 거칠고 하는데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바로 이제 왕진을 가서 봤더니 하지 부종이 굉장히 심하고 그 부종이 허벅지 그리고 옆구리를 눌렀을 때 큼지막하게 이렇게 어떤 부종이 상태가 있는 어떤 폐부종 상태를 확인하고 그때는 바로 119에 전화해서 가까운 응급실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한 사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응급실에 가야 되지만 우리가 의료와 하나의 또 하나의 측면으로 이제 가족 돌봄이든 사회적인 돌봄이든 돌봄 활동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그분들이 의료적인 판단이 힘들 때 바로 연락을 해서 찾아올 수 있는 의사가 있다면 그렇다면 적시에 응급실에 갈까 말까 하는 상황에서 어떤 의료적인 판단을 통해서 적절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끝으로 이제 공공의료에 대해서 제대로 논의를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이야기를 나눠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이제 여당이 국회 특별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공공의료 확충과 같은 의료 정책을 논의하자고 의사단체 측에 제안을 한 상태입니다. 이 특별위원회나 혹은 다른 어떤 방법으로든 의료 정책을 논의할 자리가 마련이 된다면 어떤 내용들이 반드시 다뤄져야 할지 또 이것만큼은 반드시 이야기를 해야 한다라고 보시는지. 음, 저는 그러니까 지금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지역의사제나 의대증원 또는 공공의대가 지금 모든 어떤 국민의 요구나 사회적인 요구가 이 구체적인 몇 가지 사안으로 환원되거나 한정되는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오히려 의료의 공공성이 어떻게 확장될 건가에 대한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고 아주 구체적인 어떤 실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되고 거기에 맞춰서 계획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 출발점에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정책에 대해서 다시 논의될 수 있는 그런 열린 장이 마련이 돼야 되는데 그 과정에는 사실상 의료의 어떤 정책 입안자뿐만 아니라 또 그것을 책임있게 진행하고 같이 설계하는 의료계 뿐만 아니라 실제 그런 의료 정책의 어떤 이용자, 수요자로서 의료 이용자들의 참여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래서 이런 이제 의료의 어떤 공공성, 공공의료를 이야기하는 논의장에 이런 이용자의 목소리가 같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이 마련이 돼야 되겠고, 저는 이제 앞에서부터 쭉 얘기했지만 지금은 이제 2020년, 근데 사회적으로 2026년은 고령화 사회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원주 같은 경우는 14% 정도가 65세 이상이고, 원주권에 있는 횡성, 영월, 뭐 양양 뭐 이런 데는 28%, 30% 어떤 이미 초고령화 상태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회에, 그런 곳에, 모든 곳에 가장 완벽한 또 굉장히 많은 의료기관들을 우리가 만드는 것이 가능할까?
어쩌면 그 과정에서는 적절한 그 안전으로서의 어떤 지역 거점 병원이 마련되고 강화돼야 되겠지만 그것과 더불어서 예방적인 공공의료가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져서 예방적 의료 공공의료를 통해서 사전에 그 지역사회에서 자신의 어떤 생활을 잘 영위하고 의료가 필요할 때는 어떤 응급 의료가 이루어질 수 있는 연계 시스템이 같이 마련되도록 어떤 예방적 공공의료가 중요하게 다뤄져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정말 이 현장에 답이 있다라는 말의 의미 오늘 이야기를 통해서 더 와닿게 되는 것 같습니다. 김종희 원장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마치기 전에 오늘 JTBC 뉴스룸 이어지는 뉴스에 대해서도 예고를 해드리겠습니다. 먼저 JTBC가 준비한 단독입니다. 민주당이 2차 재난지원금과 관련해서 소득이 아닌 업종별 기준에 따라 지원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취재됐습니다. 또 국회에서 감염병 관리법에 가짜뉴스와 같은 허위사실 유포를 방역 방해로 규정하는 법안이 추진 중입니다. JTBC의 단독 취재 내용 전해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어지는 뉴스룸에서 확인하시고요. 소셜 라이브 이브닝은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 20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